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3%씩이나 올랐습니다. 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제 NBS에서 대폭 빠진 걸로 3%가 넘게 나온 걸 보고 이거 조작 아니냐 했는데, 왜냐하면 NBS든지 이 갤럽이든지 똑같이 인터뷰로 여론조사한 거거든요. 제 평가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빠지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 국면에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러다가는 여권이 국면한다. 이런 내용의 보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좀 이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야말로 숨통이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여권 공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데 요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겠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저런 나오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 상임 고문들도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갈 수 없는, 돌아설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사실이라면은요, 어마어마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니냐. 그래서 요 내용은요, 누가 쓰고 있냐면요, 중앙일보의 김현기 논설위원이 쓰고 있는 이 칼럼인데요.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요.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뭐냐. 오늘 대검을 방문했어요. 민주당에서, 전 정권, 심판대책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떼거리로 대검에 몰려가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요게 다 뭐겠습니까? 지금 법원 앞에는 아예 그림자도 못 비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쪽에 보내는 이 시그널도 상당하다. 이것이 이제 언론 쪽에서 그리고 법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제일 큰 게요. 지금 이제 당장 서울중앙지법에서 있게 되는 김동연과 한성진, 여기는 이제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나 수원지검의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압박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신진우 부장판사가 내면적으로는 지금 열받고 있다. 폭발하고 있다. 이런 또 루머들, 얘기들이 지금 언론과 그리고 이제 법조계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이제 중국의 핵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야, 이거 그래서 지금 핵 잠수함이 침몰했을 때 이제 방사능 위험이 어느 정도 있었겠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큰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해드리고 싶은 것이 이 갤럽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3%가 올라서 23%.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최저치를 갱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장래 대통령감, 이 미래 지도자. 야, 참 이해할 수 없는데 이런 이재명이가 여전히 20% 중반을 하고 있고 한동훈이는 이제 10%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등이 조국,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좀 치고 올라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긍정평가를 보면은요. 3%가 올라서 23%, 부정평가는 2%가 내려서 68%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긍정평가가 올라갔느냐?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체코 방문 성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 수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 긍정평가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던 외교가 이번 주에도 작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좀 역설적이지만 동전의 양면이죠. 의대 증원 확대를 갖다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 요것도 긍정적 요인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가. 예.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는 민생 문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31%로서 직전보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똑같이 3%가 올랐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1%로 떨어졌습니다.
32. 그리고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이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정치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25%, 한동훈이가 15%입니다. 그리고 조국이가 3등으로 껑충 올라오고 이준석이도 3등으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 보수 쪽에서는 홍준표, 그 다음에 김문수가 2%, 김문수도 껑충 뛰어 올랐네요. 그동안에 프로테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2%로 올라왔고요. 김동연이도 2%가 되겠고, 그리고 전주 대비 오세훈이가 팍 빠졌습니다. 자, 오세훈이가 상당히 치고 올라왔는데 1%로 빠지고 원희룡이도 1%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일비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 흐름은 우리가 철저하게 잘 모니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권 안에서는요, 특히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지금 이제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모든 이 당력을 다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당력을 다하는 것까지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윤한 갈등이 이제 없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한 갈등, 요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첫 단추를 잘못 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계속 잘못 끼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총선이 끝난 다음에 만찬을 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안 한 거. 그리고서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당 대표 나온다고 한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독대를 딱 하자고 해놓고서 바로바로 언론 플레이 하는 거. 이거를 윤 대통령이 언론 플레이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면은요. 그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서요. 윤 대통령이 잔뜩 화가 나 있는데 한동훈이가 전화를 하다 말고 중간에 밑도 끝도 없이 잘라버렸답니다. 전화를. 야,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 논설을 했었는데 이거 사실 확률이 상당히 많지 않나. 예.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이후에 나오고 있는 위기론. 조경태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재보궐선거도 위험하다. 정부 여당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권영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대가 필요하긴 한데 김건희 여사가 적당한 시기에 사과해야 된다. 그리고 윤상현의 경우에는요. 갈등 증폭 발언을 윤한 측근들부터 우선 자제하라. 그리고 조배숙의 경우에는요.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해서는 좀 늦긴 했지만 사과로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권성동의 경우에는 윤한 간의 인간관계 신뢰 복원부터 해라. 그리고 안철수는 수도권 의기론이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오세훈의 경우에는요. 윤한 참모부터 소통하고 윤한 만남도 정례화해야 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보다 더 자세하게 구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발언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정도만 보시더라도 이 뭐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정치 성향으로 봐서는 충분하게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한동훈 같은 사람을 뽑은 것은 정말 우리 국민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배알이 뒤집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을 수가 있느냐. 아주 강력하게 제일 강한 워딩으로 비판하고 있다. 요 점을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모든 언론이 지금 뭐 조중동 우리 이제 보수 배치수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이러다가는 공멸한다. 예, 공멸한다. 요런 지금 우려 섞인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틈을 타고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으로 지금 야당에서는요. 갈라치기에 지금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이 벼랑 끝 상황에 몰려 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사과 여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결정할 문제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사과 때에는 야 프레임에 말려든다. 그러니까 이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만은 사과를 할 경우에는 야당 프레임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 이런 점도 용산에서 나오고 있는 기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중앙일보의 칼럼,
김연기의 시시각각이라는 칼럼이 되겠는데요. 논설우연입니다. 그래서 윤한은 정말 현명한 판단을 서로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우매한 지금 상황에 빠져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상황 판단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처럼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왜 언론 플레이를 하냐 이겁니다. 한동훈이가. 그리고 중앙일보 이 칼럼에 하면 한동훈이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은 정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는 현명하지 못했다. 어리석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언론 플레이를 한동훈이가 한 거. 요거는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타이밍이 문제인데 만천은 독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한다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남동 간저로 따로 찾아갔으면 될 일이 아니냐. 왜 굳이 대통령 체포 순방 기간에 논란을 일으키느냐. 예,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칼럼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여기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놀랄만한 일은 뭐냐? 용산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윤 대통령이 올 초에요. 근데 김경률이가 이제 김건희 여사 갔다가 한동훈 대표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김경률이 어마어마하게 저도 비판 적이 있는데 그때 대통령이 올 초 이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경로를 하고 있는 도중인데 한동훈이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는 관계가 회복이 불능할 정도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요, 이거 참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이 용산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가 배신했다. 지금 언론계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같은 경우는 김용남 전 의원이죠. 지금 이제 이 개혁신당으로 가 있는데 한동훈이가 끈질기게 덕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 대표적 사퇴를 위한 빌드업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극단적 상정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점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제 항상 얘기지만은 이게 배신자는요, 한 번 배신하면 영원히 배신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가 배신자 소리를 듣지 않도록 주변 언행을 본인이 우선 잘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한동훈을 모시고 있는 주변 참모들도 반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전 정권 대책위원들이 오늘 지금 이 대검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요거 뻔한 거죠. 참 뻔때가, 요거 뻔뻔스럽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 같아요. 예, 뻔뻔스럽기가. 그래서 오늘 말이죠. 제가 이제 이거를 자료화면으로 이제 한번 몇 개를 준비해 봤는데, 야, 기가 막히죠. 요게 이런 이 김영진, 그러니까 이제 왼쪽인가요? 화면에서 왼쪽. 키가 큰 사람이 김영진이고, 키가 조그마한 게 이제, 요게 이제 박범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박범계. 자, 요것들이 지금 대검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어요. 윤건영도 눈에 보이고, 웬만한 인간들은 거의 다 갔어요. 예. 왜? 이재명한테 점수를 따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것들이 오늘 가가지고요.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예, 문재인한테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 중단하는 겁니다. 광란의 정치 탄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런데 오늘 마침에 전주지검에서는 이 신수근이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때 와서 복비권 행사하고 그냥 도망간 인간이 신수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친인척 담당 팀장이었고 특별감찰반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신수근이가 태국까지 가서 집을 얻어주기까지 한 인간이 되겠습니다. 요 인간을 이제 오늘 참고인 조사로 이제 불렀어요. 근데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요 대검 차장을 만나서 요 입장을 항의를 하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해서 죽음의 굿판이다. 죽음의 굿판, 죄를 짓기는 졌네요. 죄를 안 졌으면 안 죽는다고 믿죠.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상투적인 주장이 뭡니까? 370건의 압수수색, 4개의 재판 진행. 아니, 그만큼
이 이재명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4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370건의 압수수색은 건수는 몇 개 안 되는데 그만큼 370개는요. 그만큼 법과를 많이 썼다는 것을 자처하는 실토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법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야,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입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요. 문 대통령 사위 부정체요. 밝혀진 게 없으니까 사돈의 8천까지 다 터는 별건 수사한다. 그리고 뭉칫돈, 뇌물, 돈 거래와 같은 불법 수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찰발 기사 제목은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연상케 한다. 그래서 검찰이 스토킹에 가까운 비인권적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 예, 요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다. 그만큼 비판의 수위가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가 크니까 큰 죄를 없는 것처럼 만들어내니까 요건 또 세게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야, 참 기가 막힌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찰 정권 폐지안을 통해서 이 기소한 거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거하고 비교해서 인사에 반영한다. 그리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 기소를 갖다가 잘못하는 검사, 그리고 판결을 잘못하는 판사, 여기에 대해서는 탄핵 처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파장이 지금 어디냐? 중앙지검의 경우, 중앙지법의 경우에는 지금 한성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현이 이거 다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판결만 남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요 두 사람은 좌파 판사들이에요. 어쨌거나 배석 판사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재판장이 좌파 판사예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신진호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판결 성향을 볼 때는 도저히 자기네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법 왜곡죄를 통해서 신진호 판사한테 압박을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하고 이런 난리를 피는 것도 결국은 판사는 쩔쩔매잖아요. 판사 앞에서는. 유창훈한테 쩔쩔매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종일관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수원지법은 다 방문을 못해요. 예, 수원지법은 방문을 못해. 그거를 신진호 판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신진호 판사 입장에서는 검사에 대한 탄핵 압박까지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또 법 왜곡죄를 신청하겠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한테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거 검사 이재명을 수사하는 거 봤지? 기소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검사 가만히 안 놔둬. 그리고 이제 법 왜곡죄에 있어도 신진호 부장판사 그동안에 보면 나한테도 유죄 판결, 엄중한 판결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너도 안 놔둬.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신진호 부장판사도 당연히 바보가 아니니까 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진호 부장판사가 지금 엄청 열불이 다 있다. 예, 나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법조계와 언론계의 해석이 지금 쫙 돌고 있어요. 당연하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1차적으로는 지금 사탕을 하나 줬잖아요. 법관 임명 조건을 갖다 대폭 완화시키는 요 사탕을 줬는데 한쪽으로는 주어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신진호 판사도 이거 너 우리가 검사 탄핵하려고 하는 거 너 알지? 이 시그널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진호 판사 얘기는요. 최단 시간 안에 지금 빠르면 집중 심리에서 2월 중으로 판결을 끝내겠다. 이런 루머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2개월이, 내년 2월이면은 6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안부수 사건 통해서 다 섭렵했죠. 그 다음에 김성태 재판 통해서 다 섭렵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화영 재판을 통해서도 전부 다 섭렵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화영이가 이 신유로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화영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소심 11월 중에 끝난다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을 잘 봐라. 이렇게 신진호 부장판사가 최근에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이걸 보면 항소심 판결문까지 나오면 자 이화영 재판 기록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항소심 판결문 싹 가지고 있죠. 2월 달에 충분히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법조계의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중국 여핵 잠수함. 바로 요거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코크레인, 이게 이제, 그 바다에
딱 와가지고 이제 핵 잠수함을 인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제 이 핵 잠수함, 이게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이거를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왜냐? 저 미국 상업위성들이 이거를 다 싹 다 찍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우한에 있는 우창의 국영조선소에서 건조된 이 잠수함, 최신의 핵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저우급 공격형 핵 잠수함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 당국장을 이용해서. 근데 이제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NYU 이런 것들은요, 이런 보도 매체들은 특히 안보와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헤리티지 대단 측에서도 요거는 지금 이 핵 잠수함이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핵잠 확대 계획이 상당히 좀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 저널지 보도에 따르면요, 이 잠수함은 지난 5월 말에 출항을 앞두고 이런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6월 초에 대형 커크레인선이 도착해서 인양하는 장면도 위성 사진으로 파악됐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요, 미국의 핵잠을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국방 예산도 대거 지금 이 증액 조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기동력 향상을 위해서 요게 이제 최신형 저우저급 참사 이 핵잠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미가 X자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의하면은 이 침몰됐을 때 핵 연료를 싣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면 이제 이 핵 방사능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단단하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거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핵 잠수함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하고요. 또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중요한 국내외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